뭐 용어를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속해야 되는 단어들은 몇 개씩 있으니까. 표본 공간. 자, 일단 시행. 그래서 단어 한 3개만 알면 되죠. 시행이 뭐였다. 표본 공간이 뭐였다. 근원 사건이 뭐였다. 요 정도 3개는 그래도 구별은 해야지. 자, 일단 시행 뭐죠? 한 횟수. 어? 횟수. 횟수는 말 그대로 횟수지. 그래서 시행은 결과.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져야 되고, 그지? 결과가 의도치 않게 우연에 의해서 주사위 던질 때 기도하고 3 나와라 3 나와라 3 나와라 랜덤으로 나오죠? 그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고 반복 가능해야 돼. 했더니 말이니까.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돼야 되고 반복 가능한 실험 또는 관찰들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표본 공간이 뭐였죠? 시행의 부분 집합. 뭔 소리야? 결과 전체. 시행의 결과 주사위를 던졌다. 1, 2, 3, 4, 5, 6. 뭐 한글인 거 말고 맞는 게 없어. 자, 시행의 결과 나온 1, 2, 3, 4, 5, 6 이런 거 그거 전체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사위 던져서 1, 2, 3, 4, 5, 6이 나왔다. 그 중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죠? 사건이 뭐야? 표본 공간의 한 부분 집합인 거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다. 1, 2, 3, 4, 5, 6이 나왔어. 표본 공간.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러면 근원 사건은 뭐였더라? 근원이 되는 사건. 정확하죠. 네. 근원 사건 뭐야? 그 시행의 결과 하나의 원소들. 그지?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의 결과, 하나의 그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 사건이니까 부분 집합이잖아. 그 중에 근원이니까 원소 하나짜리 기본이 되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는 표본 공간을 보통 S로 표현하죠. 그리고 그 안에 시행의 결과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요 6개를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각각을. 요 각각이 다 근원 사건이야. 근원 사건. 자, 근데 근원 사건은 저기가 있어. 자격 조건이 있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좀 생겨야 돼. 얘는 근원 사건은 어떤 놈이어야 되냐면 이 녀석은 모두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런 주사위를 던진 거임.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6이 있고 옆에가 2, 3, 4, 5 아니 2, 3, 4, 5 이렇게 써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이게 여기가 나올 확률이랑 이 옆면이 나올 확률이 동등하겠니? 안 되지. 이런 건 서로 나올 확률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기대되는 확률이 똑같지 않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저 1, 2, 3, 4, 5, 6 숫자는 6개지만 이들이 근원 사건의 역할을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놈에 대한 확률을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 그치? 그럼 저거 어떻게 계산한대요? 하는 사람은 이제 대학교를 그쪽으로 가면 돼. 저걸 전공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근원 사건은 뭐라고요? 각각의 시행의 결과로서 원소가 하나짜리 사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돼. 뭐가? 하나씩 골랐을 때 그 하나하나가 선택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된다고. 이딴 거 말고. 정육면체라는 그런 주사위에서요.
그럴 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얘들아 확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확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지? 딱 처음 확률 하면 전체 개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원래 확률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근원 사건이 몇 개 있는가. 다시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얘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놈이 다 다른 것으로 간주가 돼야 돼. 하나가 전부 다 달라야 되거든. 그게 확률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사면체 주사위인 거야. 뭐야? 이렇게 그려야지. 자, 사면체 주사위야. 그래서 1, 2, 3, 4밖에 없어 숫자가. 근데 1, 2, 3 쓰고 숫자를 내가 몇 가지 썼지? 하고 1을 또 쓴 거임. 그러니까 1, 1, 2, 3이야. 결과 던지면 1, 1, 2, 3밖에 안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요거에 면이 4개 있잖아. 그러니까 1, 1, 2, 3 이렇게 근원 사건이 생기는 거야. 1 하나에 2, 3이 아니고. 다시 요 시행의 결과만 따지면 야 1이랑 2랑 3이지. 그치? 근데 1, 2, 3인데 사실 우리는 1이 2개 나오잖아. 2번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만 써놓고 표본 공간에 1, 2, 3 있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걸 이렇게 쓰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 검은 공이 흰 공이 10개 있고요. 검은 공이 1개 있는데 주머니에. 자, 얘 뽑을 확률 얼마야? 검은색, 흰색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이해되지? 1, 1, 2, 3이 있지만 아니지. 1, 1, 2, 3이 있으니까 결과로 눈에 보이는 건 1, 2, 3이지만 표본 공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같은 놈이 있어도 무조건 뭐다?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 즉 확률에서는 요 근원 사건이 되는 자격은 모두가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되니까 표시는 안 나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요거 1A, 1B 이렇게 모두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말은 모두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마음 편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결과를 보고요. 1, 1, 2, 3이 있는데 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라고 하면 1 하나로 보면 3분의 1이잖아. 그렇지 않잖아. 우리 이거 1 나올 확률이 4분의 2라고 생각하지 않니? 근데 그 4분의 2가 왜인 거라고? 하나가 각각이 4분의 1인데 내가 1 나오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2개 있지? 해서 4분의 2의 모양인 거야. 알겠지?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확률 정확히는 수학적 확률이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수학적 확률 밖에 안 다룰 거니까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적 확률은 안 할 거니까. 그지? 안 할 거니까. 수학적 확률밖에 안 할 거니까 여기에서 확률을 바라보는 측면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볼 거라고. 뭐?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분의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PA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확률이라고. A의 확률. 맞지?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근원 사건이 N개 있어. 근원 사건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 근원 사건의 개수. 여기 근원 사건 몇 개 있어? 4개.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야. 전체 개수 세고 이렇게 세고.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머릿속에 약간 충돌되는 개념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1, 1, 2, 3 그냥 모양으로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이거 근데 우리 확률 계산할 때 생각해봐라 얘들아.
그 전에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확률 계산 못하니? 언제나 다르게 계산했나? 사실 안 그랬을걸? 중복조합으로 계산이 되는 놈도 언제나 다르게 계산했나? 그러지 않았을걸?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도 될 거야. 그냥 계산해도 돼. 됐었어.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볼게. 그것만 하고 내용은 이제 요 정도 하고 합사건 곱사건까지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필요하면 그때 추가할게요. 자, 여기다 뭐 하냐면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 이럴 수 있잖아. 같은 것이 포함되면 모두 다 다르게 계산하면 돼. 그럼 이제 만사 오케이야.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11111 222 33 이걸로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했을 때 방법은 두 개야. 크게는 일단 나눌게. 첫 번째는 모두 다른 것으로 계산. 야, 그럼 이건 손댈 게 없이 그냥 바로 한 번 해결. 대신에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다. 개수가 많아지니까. 대신에 그러면 이거 매번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 전부 사용한다는 게 뭐야? 1, 1, 2, 3, 4 뭐 이렇게 있어. 근데 그 5개를 다 써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갓포순으로 계산해도 됨.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1, 1, 2, 2, 3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가 저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를 전체 가지수로 계산할 때 5팩으로 안 하잖아. 5팩분의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지. 이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원래 배운 걸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하라고 하면 요거 문제가 이럴 수 있잖아. 이거를 나열했는데 1이 이 앞에 올 확률을 찾으세요. 이렇게 할 때 이거 5팩분의 이렇게 안 했었다고. 전체 가지수를 1, 1, 2, 3, 3이야. 그럼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야지. 이거를 분모로 깔았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 있는 게 같은 게 있는데 전부 다 사용해. 그럼 그냥 갑포순을 이용한 확률로 계산해도 문제 없더라. 여기 있는 숫자를 전부 다 쓸 때. 저기 있는 숫자를 전부 사용하면 괜찮더라. 그런데 일부 사용할 때 있잖아.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나열하는데 그냥 나열 아니고 3법 해가지고 나열했대. 이렇게 일부 나열하는 경우에 이 중에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그때 나열을 할 때 1이 이 앞에 있을 확률을 찾아라. 이럴 때 말이야. 이럴 때는 모두 같은 것을 모두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해야 돼. 이해되나?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게. 같은 것이 있어? 그냥 난 기본적으로 그냥 다 다르다고 놔야겠다. 왜냐면 다르면 다 완사된다고 했거든. 근데 그 중에 이럴 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러니까 기본 큰 틀을 어떻게 하면 돼? 기본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전부 사용하면 그냥 갑포순 써도 된다네. 그 정도. 내가 이걸 5개를 다 나열하는 것 중에 1이 이 앞에 있을 때는 갑포순으로 계산해서 해도 되는데 이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일부분만으로 나열할 때는 전부 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게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 됐죠? 그래서 예전 유명한 기출문제 중에 이 중에 4개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A1, A2, A3, A4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확률을 찾으세요. 문제가 있었어. 그럼 이거 이 중에 일부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너를 1A, 1B라고 두고 저 1A 쓸 때, 1B 쓸 때, 2개 다 쓸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가장 덜 헷갈린다고. 되겠지? 그래서 저 뒤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빨리 보고 싶잖아? 나중에 할 거야. 해서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 됐죠? 지운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여기도 있나?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있었고, 그지? 여기서는 합의 법칙이라고 안 하고 덧셈 정리, 곱셈 정리라고 얘기해. 확률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때 배운 거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에다가 내신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거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고,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 이 정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이제 또 개념 좀 추가한 거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 자, 가자. 덧셈 정리. 네? 합의 법칙. 덧셈 정리. 얘들아 근데 우리 이거 알아. 덧셈 정리 알아. 그지? 합집합의 확률은 A 확률, B 확률, 교집합의 확률 빼도 된다. 저기서도 했었죠. 경우의 수에서도. 집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내용 추가하면 A, B가 배반 사건이면 이제 배반 사건이 뭐지?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없는 거. 그래서 얘는 합하면 그냥 깔끔하게 더하시면 되는 거다. 그림은 A 따로 B 따로니까 그냥 요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지. 그지? 얘는 어떤 그림이죠? 겹쳐지는 게 있는 그림이요. 요거 말하는 거지. 네, 해서 요 정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요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 그지? 인간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도의 내용이야. 곱셈 정리는 조건 방류를 배우고 나서 쓸 수 있죠. 곱셈 정리는 조건 방류를 배우고 나서 쓸 수 있어. 원래 그런데 우리가 모르진 않아. 처음에 주사위를 던지고 짝수가 나오면 윷을 던져야지. 이렇게 사건이 연속적으로 연이어서 발생한 사건이면 곱의 법칙 써도 되지. 근데 아직은 조건 방류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거기서 할게.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으로 알고 가자. 였었고, 이렇게 처음 내용이니까 이만큼 하는 거지. 우리 이거 가까이 보면 특별히 모르는 거 없고요. 문제에서 근원 사건이 뭐냐 안 물어봐. 근원 사건이 뭐냐라고 안 물어봐.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원 사건에 대한 걸 이해해서 요런 거 계산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근원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 근데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확률은 어렵지 않으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의 목표는 한 13번까지. 아니야. 무슨 13번이야. 그죠? 더 해야지. 자, 일단 네 1번부터 가봅시다. 1번 해볼 건데 얘들아 약 보면 큰일 나요. 약 보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제 근데 아직은 내가 막 중복조합이랑 같은 것이 있는 걸 막 많이 넣어놓진 않았거든. 그냥 기본적인 확률 계산에 입각해서 푸는 문제들로 앞쪽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딱 기본기로만 풀어봅시다. 4번까지는 기본기로 푸는 문제거든요. 일단 1번 하나씩 가보자. 하나씩 해볼게요. 네, 여러분이 먼저 풀어봅시다. 난 풀 줄 아니까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지.
아니 얘들 틀릴까봐 겁먹지 마. 뭘 이거를 틀리면 틀리는 거지. 아니,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니까요. 틀려. 그러면 왜 틀렸지? 내가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틀렸는지 해야지. 긴가민가 하다가 맞으면 휴 하고 그냥 넘어갈 거잖아. 그럼 이제 모르는 상태로 한 60-70% 이해한 상태로 넘어간다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려. 알았지? 자, 1번 가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있고 그 중에 차례대로 A, B, C. 근데 A가 B-2는 C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그럼 당연히 B를 주인공으로 놓고 계산해야겠죠? 그지? B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혹시 A를 주인공으로 놓고 한 사람? 처음 시작할 때. 괜찮아? A를 해도 돼. 당연히 괜찮아요. A를 놓고 개수만 잘 세면 되는 거고 우리는 B를 주인공으로 놓은 이유는 걔가 그냥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거기부터 시작하겠다 이 뜻이지 꼭 그 녀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자, A로 시작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시작점을 알 수 있어요. A가 시작하면 A가 1부터 시작하니까 바로 그 다음은 그것보다 큰 수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겠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들아 A부터 풀면 개수가 더 빨리 찾아지는 건 맞아. 우와. 맞아. 근데 우리는 BV-2부터 시작하자고 한 이유는 그냥 걔가 혼자 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것뿐이야. 네. 해서 우리 집에서 공부할 때는 뭐 해봐야 돼? 네, 나는 B-2부터 시작했으면 한번 A부터도 해보는 거지 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B-2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B는 4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치? 그래야 얘가 2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얘가 1이니까 그럼 얘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케이스 3개 나누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 그치? 얘가 4면 얘가 2니까 A는 한 가지? 네. 그리고 여기는 크거나 같단데 그냥 C인가요? 그치?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여기가 2니까 2부터 6까지? 5개? C는 2부터 6까지? 따로 세면 되지 뭐. 얘가 5면 3이니까 A는 1, 2. 얘는 3, 6? 맞아? 얘가 6이면 4니까 쟤는 1, 2, 3. 그리고 얘는 하나 더 줄겠지 뭐. 4, 5, 6. 됐네.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얘네 둘은 경우의 수 곱하고 얘네 둘도 곱해야 되지. 이건 얼마야? 8개? 이건 몇 개야? 9개? 그죠? 그럼 우리는 요거가 더해서 몇 개? 22가지? 그리고 6의 3제곱. 됐나? 자, 다시 케이스가 3개 나왔으니까 각각의 케이스 분류하시고 각각의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1, 2, 3번은 더해야 되고 그리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한 가지 5가지 곱해야 되고 그지? 이거 가장 전형적인 그냥 확률 계산 문제래.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확률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요거 계산할 때 이런 거 있지? 확률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2가지 모양으로 계산하지 않니?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확률 곱하기 확률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 않아? 그런 문제도 있잖아. 이걸로만 계산했어? 무조건 이걸로만 해? 그럼 문제 계산 들으면 요거 확률 곱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 샀고 요거 확률 해가지고 샀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요거를 계산하는데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아니라 이거 6의 3제곱분의 요거의 확률 따로 구하고
요거의 확률 따로 구하고 이렇게 확률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계산하고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 두 개를 언제는 이걸로 풀고 언제는 보통 이걸로 풀지? 전체 구할 언제 요걸 하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가끔 문제 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요걸로 풀면 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자기는 풀어봤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려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는 이렇게 하고 언제는 이렇게 하겠다. 덩어리 있을 그지? 좀 표현이 투박하긴 했지만 하나의 주사위 던지는 하나의 이 큰 표본 공간 안에서 이게 전체 그냥 다 일어나는 거잖아. 요럴 때는 보통은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게 더 쉬워. 그런데 가끔 이럴 때 있지.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오면 A 주머니에서 뭘 꺼내고 홀수 나오면 B 주머니에서 뭘 꺼낸대. 근데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달라. 이렇게.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분기점이 생겼는데 이쪽에서의 표본 공간을 계산하는 이 자체에서의 확률이랑 이쪽에서의 표본 공간의 개수가 다르면 그때는 뭉뚱그려서 계산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언제 그냥 계산한다? 한 덩어리. 표본 공간을 같이 쓰는 한 덩어리에서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고 표본 공간이 달라지는 두 개의 사건이 생기면 그때는 확률을 따로 하는 게 편하더라요. 되겠죠? 그래서 요것처럼 이렇게 주사위 3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편하겠더라. 전체 갈수가 이만큼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 짝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하고 홀수가 나오면 B 주머니에서 하는데 여기는 개수가 3개 들어있는데 여기는 개수가 4개, 뭐 5개 이렇게 다르게 들어있어. 그럴 때는 확률로 계산하는 게 편하더라. 근데 안 된다는 아니야. 죽어도 난 이걸로 하겠다. 말리지 않아요. 해도 돼. 근데 보통의 경우가 그렇더라야. 이것도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좀 감이 와야겠지? 습득해가지고. 이게 경우의 수랑 확률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 좀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이 문제 딱 보면 요거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갑포순으로 해도 되겠구나. 뭐 요거 경우의 수로 하는 게 좀 편하겠구나. 요건 찢어야겠구나. 요런 건 조금 경험치가 필요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해보고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다 맞는 게 더 두려운 거지. 아니 연습하는데 다 맞아. 그럼 다 아는 것만 한 거 아니야. 다 아는 것만 한 거 아니야. 그럼 뭐지? 약간 시간 낭비한 거지. 모르는 게 있어야지. 틀리는 게 많으면 좋게 생각해. 공부할 게 많아서 점수 올릴 때가 많겠구나. 아니 그 자세로 공부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고3 때 그렇게 지내가야 돼. 내가 못하는 과목 있잖아. 내가 못하는 과목이 내 점수 밭이야. 내 점수 밭이야. 야 생각해봐. 쌤이 학교 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난 수학을 좋아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수학을 20시간, 40시간 해가지고 한 문제 더 맞는 것보다 나 영어 완전 바닥이었는데 영어 20시간 했어봐. 한 5-6문제 더 맞았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을 점수 밭이라고 생각하고 좀 힘들지만 원래 밥 매는 게 힘들어. 그런 거야. 해서 그치? 내가 못하는 과목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고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못하는 과목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하면 안 된다. 네, 못하는 과목이 너무 많은 거. 그것도 우선순위로 못하는 걸 정해야지. 이게 진짜 못하는 거, 조금 못하는 거, 그냥 못하는 거 있잖아. 그 순서를 정해야지. 뭐 그 지경까지 간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계획 짜서 공부할 때 못하는 것부터 하셔. 자자자자자 잠깐 집중하시고. 일단은 확률 한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큰 그림이 그렇게 있었다.
라고 하고 요게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가 한꺼번에 쭉 볼 수 있는 놈이냐면 중간에 가다 보면 얘들아 5번 어려워요. 그리고 10번까지 11번까지가 그냥 쭉 하나 쭉 풀리는 한 덩어리거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뭐 지금 했던 거에다가 추가 설명 크게 없이 또 할 수 있는 놈이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2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 또 오래간만에 사인 코사인 나왔으나 요새 삼각함수 저번 주에 했으니까 요거 모르면 또 저번 주를 날린 게 되는 거죠. 삼각함수 요거 나왔으니까 괜찮고 그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5번은 어려워요. 5번은 그냥 계기네 그냥 넘어가도 돼. 근데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한번 해볼 수 있더라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 확률 파트는 일단 조건부 확률이랑 뭔가 좀 어려운 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선숙제라고 할까? 선숙제하고 뒤에 질문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해도 될 파트야. 그러니까 숙제로 진도 나가고 뒤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와가 아니라 먼저 이만큼 해오시고 거기에다 질문 받으면서 채우고 해도 된다고 1, 2주 정도는. 많이 안 해도 돼. 좀만 해도 어차피 잘 못하니까. 자, 10분 쉽시다. 10분 쉽시다요. 아니요.